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15억이면 노후는 정말 안전할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시세 15억. 누가 봐도 부동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와 처치 후 병원비 500만 원을 바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 자리에서 돈을 못 냈습니다. 통장에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지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부동산은 많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을 때 용돈 10만 원을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분이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게 더 서럽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70대 이후 부동산 부자의 현실입니다. 노후의 위기는 파산에서 오는 경우보다 당장 쓸 돈이 없어 체면과 자존감이 무너질 때 먼저 시작됩니다. 70대 이후 노후 안전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아닙니다. 연금 액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월 생활비별로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확한 현금 금액, 통계청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현실 기준, 단 7일 만에 완성하는 현금 유동성 준비법, 70대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착각들, 이 모든 내용을 어렵지 않게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숫자일 뿐이지만 노후의 평화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진짜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70대 이후엔 부동산이 위험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은 시간이 필요한 자산이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려면 중개업소에 내놓고 매수자 기다리고 계약하고 잔금 받고 이 모든 과정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 닥치는 문제들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갑작스러운 수술, 전세 보증금 반환, 자녀의 긴급 요청, 이런 일들은 오늘 이번 주 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많아도 당장 꺼낼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 70대 이후엔 판단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 부동산은 가만히 두는 자산이 아닙니다. 계약서, 등기, 세금, 중개 수수료, 상속 문제, 이 모든 걸 직접 판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냥 둔다. 귀찮아서 정리 못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동산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3. 부동산은 체면을 지켜주지 못한다. 노후의 가장 아픈 순간은 통장 잔액이 0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오늘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자녀에게 지금 조금만 보내줄 수 있니? 전화를 걸어야 하는 순간 그때 노후의 자존감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집은 많아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4. 70대 이후 부동산은 선택권을 줄인다. 젊을 때 부동산은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정반대가 됩니다. 집이 있으니 이사를 쉽게 못하고 환경을 바꾸기 어렵고
생활비 구조도 고정됩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집이 아까워서 환경을 못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대 이후 부동산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느리다, 관리가 어렵다,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한다,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대 이후 노후의 기준은 얼마짜리 집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얼마를 꺼낼 수 있는가입니다. 2부. 노후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안전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많으면 좋다, 여유 있게 준비해라,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현금은 생활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 현금 계산의 딱 한 가지 원칙. 월 생활비 24개월. 왜 24개월이냐면 노후 위기의 대부분은 1에서 2년 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배우자 건강 악화, 자산 정리 지연, 가족 문제. 이 시기를 아무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바로 24개월입니다. 1. 월 생활비 150만 원 가구. 먼저 가장 절약형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성 예시, 식비, 공과금 90만, 통신, 교통 20만, 의료, 약값 20만, 예비비 20만, 총 월 150만 원. 이 가구가 안전해지기 위한 현금은 150만 24개월, 3,600만 원. 이 금액이 의미하는 건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연금만으로 생활해도 추가 현금 걱정 없이 버틴다. 이보다 적으면 작은 변수 하나에도 바로 흔들립니다. 2. 월 생활비 200만 원 가구 가장 많음. 가장 많은 70대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성 예시, 기본 생활비 120만, 의료약값 30만, 관리비보험 20만, 예비비 30만, 총 월 200만 원. 필요한 현금은 200만 24개월, 4,800만 원. 이 구간부터 노후 체감이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나와도, 자녀가 갑자기 부탁해도, 집 수리비가 생겨도 잠깐 버틸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3. 월 생활비 250만 원 가구. 이 구간은 불안 없는 노후의 기준선입니다. 250만 24개월, 6천만 원.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노후의 성격이 바뀝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관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6천만 원은 절대 투자금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려고 주식, 펀드, 코인에 넣는 순간 이 돈은 의미를 잃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이 현금은 굴리는 돈이 아닙니다. 굴리는 돈이 아닙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사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는 여유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현금은 아까우니까 예금 적금도 투자 아니냐? 아닙니다. 노후 현금의 조건은 오늘 바로 인출 가능, 원금 손실 0, 조건 기한 없음.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 현금이 아닙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노후 안전 현금 기준은 이것입니다. 월 150만, 3,600만 원, 월 200만, 4,800만 원, 월 250만, 6천만 원. 이 금액은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3부.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착각 3가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착각은 노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착각에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착각 1. 집 팔면 되지. 이 말 7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집을 판다는 건 중개업소 찾고, 매수자 기다리고, 계약 조건 맞추고, 이사 계획 세우고, 새 환경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70대 이후 이 과정은 엄청난 체력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팔지 하다가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집을 못 팝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착각이 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연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일 뿐 안전망이 아닙니다. 연금으로는 갑작스러운 수술비, 장기 입원비, 간병비, 자녀의 긴급 요청, 이런 큰 변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현금 준비를 안 하면 작은 충격에도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연금은 매달 버티는 돈이고 현금은 위기를 넘기는 돈입니다. 착각 3.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 생각이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노후를 망칩니다.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에게도 집과 대출, 아이 교육비가 있습니다. 도움받는 순간부터 노후의 주도권은 내 손을 떠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부양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의 공통점. 이 착각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중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팔면 되지. 나중에 연금 받지. 나중에 자식이 도와주겠지. 하지만 70대 이후 문제는 늘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세 가지입니다. 1. 집 팔면 되지. 2. 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3.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버리는 순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4부 7일 만에 만드는 현금 유동성 플랜. 앞에서 숫자와 위험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노후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딱 7일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1일차 통장을 역할별로 분리하라.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통장 하나에 연금도 들어오고 생활비도 쓰고 비상금도 섞여 있다면 그 통장은 이미 실패한 구조입니다. 최소 이렇게 나누십시오. 1. 생활비 통장. 2. 비상금 통장. 3. 절대 손대지 않는 현금 통장. 이렇게 나누는 순간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일차 비상금 통장을 먼저 채워라. 투자보다 먼저 할 일은 비상금 확보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월 200만 원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보통예금, CMA처럼 오늘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2단계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3일차 고정지출을 줄여 현금 새는 구멍을 막아라. 현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고정지출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할 것 딱 4가지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자동이체, 구독 서비스, 예전부터 그냥 내던 돈.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작업만 해도 매달 20만에서 30만 원이 다시 통장에 남기 시작합니다. 4일차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라.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쓰는 소형 부동산, 장기간 묶인 예금,
수익률 낮은 투자 상품. 이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전부 팔 필요 없습니다. 노후 현금 기준선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집값이 오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쓰기 전에 묶일까를 고민하십시오. 5일차 의료, 돌발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라. 병원비는 가장 갑작스럽게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 돌발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도 항상 일정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6일차 모든 지출을 자동화하라.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깜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고정하십시오. 대신 카드 사용은 최소화하십시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눈에 보여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7일차 마지막 점검 질문 하나. 마지막 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지금 당장 1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나는 오늘 바로 꺼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절반 이상 준비된 겁니다. 아니오라면 지금 이 7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현금 유동성은 큰 결심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통장을 나누고 먼저 비상금을 만들고 묶인 자산을 풀고 지출을 자동화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클로징. 집은 숫자지만 평안은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 노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얼마짜리 집을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꺼내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집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칩은 아플 때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계산대 앞에 대신 서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건 통장 속 현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이면 3,600만 원, 200만 원이면 4,800만 원, 250만 원이면 6천만 원. 이 숫자는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불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돈, 시간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1천만 원이 필요해진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만약 잠시 망설여졌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통장 구조 하나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통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부터 하십시오. 이 돈은 지금 바로 꺼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평안은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이미 노후를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지출과 끝까지 지켜야 할 통장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숫자가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